네, 저금리를 이기는 ETF 시간입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김수환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해외 증시나 이 금융시장의 움직임부터 좀 봐야 될 텐데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거기다가 또 지난주 주말에 합의 기대감이 살짝 있기는 했었는데 이 마지막 이 오펙 회의에서 이 감산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또 간밤에 국제유가가 많이 밀린 것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요.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뭐 일단 개별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크게 글로벌 시장을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으로 나눠서 조금 짚어드린다면,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증시 중심으로 한 3,500선에서 이제 횡보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반등도 못하고 크게 하락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접어들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조금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작년 말부터 이제 그 후광동이라고 해서 외국에 자신들의 그런 증시를 개방함으로써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가파른 상승을 좀 했었고, 그 상승세가 뭐 상해 증시 뭐 기준으로 한 5,000선 근처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좀 상승하다 보니까 과열됐다는 그런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실제적으로 중국 정부에 관련된 그런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오면서 또 강력하게 또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승과 하락,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시기에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한 3,500선 정도에서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또 크게 다시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3,000선을 붕괴하고 2,000선까지 떨어질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되게 조금 기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 그 기준은 아무래도 당연히 12월 17일에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실시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유예될 것인가, 이거를 기준으로 조금 바뀌게 될 거고, 12월 17일이 이제 불과 뭐 한 1, 2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최근 중국 증시를 보시면서 금리 인상 가기 전까지 중국 증시가 상방으로 그래도 방향성을 좀 잡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하향하는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00에서 2100선 사이에서 뭐 중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행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좋게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시장엔 더 큰 충격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할 만큼 12월 연내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지금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우려감, 12월에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지금 최근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에너지 주식, 그리고 유가를 관련된 그런 정유주 관련된 주식들이 선물 가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S&P에 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 한 30%가 이제 정유나 화학주 관련, 그런 에너지 관련주 섹터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좀 S&P가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하는데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이야기도 좀 들어봤지만 오늘 또 11시 구간대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나왔어요. 이거 좀 잠깐 점검해 드릴게요. 너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수출입이 모두 감소했어요. 성장도나 우려를 떨치지 못했는데 수출이 3.7% 줄었고요. 5개월 연속 감소세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입 역시도 감소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5.6% 감소해서 13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지금 중국 증시는 낙폭을 키웁니다. 지금 1.3% 정도 급락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또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상품 시장 또 이야기를 들려봐야 될 텐데, 가장 이슈가 지금 국제유가예요. 뭐 20달러 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항상 예상은, 그러니까 어디 뭐 국제적인 투자은행이랄지 어디 세계적인 자문사랄지 그런 예상들은 항상 고가에서는 더 높은 고가를 얘기하고 저가에서는 더 낮은 저가를 얘기하는 그런 특징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불과 한 4개월 전인가요? 뭐 2015년 8월에만 해도 또 그때도 이제 배럴당 40불을 이탈해서 39불 선까지 떨어졌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20불 시대 온다라고 했는데, 뭐 3일 만에 한 700틱 이상 오르면서 47불 선까지 올라가니까 그 말이 다시 쑥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40불을 붕괴하니까 또 다시 그 말이 나왔는데, 뭐 항상 이 선물이나 원유 가격이나 뭐 다른 상품 선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추세 구간에 있을 때
하락하면은 더 밑에 하락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승했을 때 더 높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건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뭐 40불 깨졌고 30불대 들어갔으니까 20불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제가 작년에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미국 최대 자산회사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초청하는 강연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말 그리고 에너지 섹터나 뭐 이렇게 해외 선물 쪽으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회사에서도 원유 가격이 그 100불을 찍고 80불까지 잠깐 빠졌을 때 다 전부 다 다시 100불을 돌파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하지만 지금 까보면 다시 뭐 50불, 40불대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세계적인 자산회사들도 맞추기가 힘들어하는 게 이런 원유 수급이나 상품 선물들의 수급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원유 같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오펙에서 뭐 시장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뭐 감산에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뭐 미리 했지만 뭐 대부분 감산이 실패하면은 그 금요일 정도에 이제 저가를 찍고 월요일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산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세에 반영됐기 때문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월요일날 다시 한번 좀 투매 세력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뭐 지금 오펙에서의 상황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은 게 더 이상 뭐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오펙이 더 이상 세계 원유 가격의 가격 조절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안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그 석유가 그 국가별로 비축되어 있는 양이 벌써 이제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비축치를 다 평균적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감산을 한다고 해도 그런 감산에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그런 시기가 최소한 3개월은 더 걸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단기나 중기적으로도 봤을 때는 반등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작년과 같이 배럴당 뭐 100불이 넘어가는 그런 걸 기대하기 힘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책이 이제는 그 달러를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달러를 다시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지금 정책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가 조금 상승하기에는 물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당연히 하겠지만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만큼 강력하게 100불 이상을 돌파하는 그런 시기가 나오기에는 앞으로도 조금 기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또 말씀해 주셨던 이 상품이 있는데 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상품 두 개는 그 VXX라는 상품과 유가 관련된 상품 두 개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유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금요일 정도 장에 한 번 정도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12월 4일 날짜에도 그 추가 작고로 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날짜에도 더 큰 좀 하락을 좀 하면서 약간은 수익률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USO라는 상품 자체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해 보면 뭐 이렇게 선물이나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레버리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S&P를 구성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에너지에 관련된 주식들 이런 거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장기 보유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품이고 따라서 USO 같은 상품은 지금 현재 가격이 뭐 원유 가격이 37불 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는 계속 추매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VXX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S&P 하락에 반등을 하는 상품이었고 제가 이제 12월 2일 날짜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2100선 부근에서 강력하게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 매도세와 그다음에 투기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뭐 단기간에 뭐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날짜에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되돌림이 있었지만 어제 날짜에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2100선과 2000선 사이에서 기술적으로 박스권 장세에 맞춘 VXX 상품 투자가 상당히 유효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번 주 유망 ETF를 살펴봐야 될 텐데 시간도 여유가 많이 없어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먼저 계속 말씀드렸던 USO 상품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2015년 8월에도 그 39불선까지 떨어졌을 때도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는 유가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하더라도 선물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펀드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이 왔을 때 다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기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7분 선이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뭐 36불, 35불까지, 34불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할 때마다 추매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평단가가 맞춰질 거고 다시 한번 뭐 수급적인 요인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거나 아니면 12월 17일 날 금리 인상을 하고 모든 악재들이 반영됐다. 그래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고 하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충분히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길게 보시더라도 그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TF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골드가 지금 제가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월 17일 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지금껏 계속 강하게 좀 나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죽고 있는데 지금 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그런 장기간 6년간 최저점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 구간에 좀 돌아왔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금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온스당 현재 가격이 한 1,069불 선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전일에 강력한 좀 반등을 했었고요. 지금 달러 강세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조금 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서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금 가격이나 뭐 대부분의 상품 선물들의 이제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시장의 예상만큼 예상처럼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악재가 다 이제 해소됐고 분명히 어느 정도 사인이 그럼 뭐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라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또다시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점진적으로 기간을 갖고 천천히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USO 상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GLD라는 상품도 관련된 주식이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정도 가져가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고 또 대부분의 상품 선물들이 지금 보면은 뭐 원유나 금이나 뭐 구리 같은 상품들을 제외하면 되게 좀 행복권이나 뭐 이런 거 그렇게 방향성이 좀 모호한 상품들이 많은데 이렇게 뭐 6년 내 최저점, 7년 내 최저점 이렇게 내려왔던 상품들을 저가에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지금 매수 시기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금리를 이기는 ETF 오늘 김수환 대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